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학내 최초 좌담 프로그램 시셔연구소입니다. 2023년 4월 교육부가 첨단 융합학부 설립을 승인하면서 우리 학교에서는 올해 3월 1일자로 첨단 융합학부를 출범시켰는데요. 이번 학기 해당 학부 신입생이 입학하게 되면서 관련 논의가 활발히 진행 중입니다. 먼저 오늘 시셔연구소 1부에서는 첨단 융합학부에 관한 전반적인 이야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노현채 기자가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첨단 융합학부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짚을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학부 전공 과목과 설립 목표가 어떻게 됩니까? 첨단 융합학부는 디지털 헬스케어 전공, 융합 데이터 과학 전공, 지속가능 기술 전공,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전공, 혁신 신약 전공의 총 5개 전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송준호 학부장은 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혁신적 지식 생태계에서 새로운 사회적 가치를 선도적으로 창출할 수 있는 융합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첨단 융합학부의 설립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네, 학부 명칭과 동일하게 융합 인재를 기르기 위한 다양한 전공이 있군요. 그렇다면 첨단 융합학부는 어떤 과정을 거쳐 설립되었습니까? 네, 재작년 12월 2024년 대학 학생정원 조정계획안 제출 안내를 시작으로 첨단 분야에 대한 신설 및 증원 논의가 진행됐습니다. 작년 4월 교육부의 승인 이후 첨단융합학부 설립 추진단과 실무위원회, 설립 준비단의 발족으로 학부의 초기 운영 방향 및 교육 목표와 교과 과정이 설정됐습니다. 작년 8월에는 우리 학교 전체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공청회를 진행해 공간과 교과 과정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받으며 첨단융합학부 설립에 박차가 가해졌고, 지난 3월 218명의 신입생들과 함께 School of Transdisciplinary Innovations, 스누티라는 이름으로 우리 학교 첨단융합학부가 출범한 겁니다. 네, 스누티 꽤 귀여운 이름인 것 같습니다. 아무도 겪어보지 않은 새로운 학부 과정이기에 관련 사항에 대한 갑론을박이 벌어졌을 것 같은데요. 학부 설치와 관련해 어떤 논의 사항이 있었습니까? 아무래도 새로운 학부를 신설하는 것이다 보니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많았습니다. 교원은 어떻게 모을지, 커리큘럼의 내실은 어떨지, 캠퍼스 공간 활용은 어떻게 할지 등 다양한 논의 사항들이 있었는데요. 일각에서는 교육부 승인 이후 1년이 채 되지 않는 짧은 시간에 신설된 단과대학 규모의 학사 조직이 질 좋은 교육 환경을 보장할 수 있을지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또한 논의 과정에서 학교의 주인공인 학생들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는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제63대 우리 학교 총학생회는 작년 5월 신뢰와 혁신의 거버넌스는 학생 참여를 통해 완성된다라는 제목의 성명문을 발표해 기본적인 교육권을 비롯해 첨단융합학부 신설이 초래할 수 있는 다양한 부작용에 대한 학생사회의 의견이 산발적으로 제기되는 과정에서 대학본부가 이러한 우려를 불식하지 못함을 지적했고, 학사조직 개편의 전 과정에서 유의미한 학생 참여 보장, 민주적 의견 수렴 방안 마련 등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네, 실질적으로 중요한 교수자, 교육과정, 교육공간 문제를 따져본 것 같은데요. 그런데 학생들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입니까? 네, 조재현 전 총학생회장과의 인터뷰를 통해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았는데요. 먼저 첨단융합학부 신설에 따른 학생 증원 사안을 총학생회 측이 처음 알게 된 건 모든 게 결정된 후 교육부에 공문을 발송하기 하루 전날이었다고 합니다. 나름 2-3개월 정도 본부 내에 논의 기간이 있었을 텐데 단 한 번도 학생사회에 이 내용이 공유되지 않았던 게 총학생회가 느낀 큰 문제점이란 겁니다. 학사조직 개편에 있어 학생 참여는 필수적인 부분인데 학사운영위원회 등 하위 심의기구에 의 학생 참여는 완전히 봉쇄돼 있으며 최고 심의기구인 평의원회에서도 학생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참관인의 지위에 머물러 있다는 점 또한 추가로 지적했습니다. 이미 제출된 안건을 뒤엎을 순 없었기에 앞으로 진행되는 논의에서는 학생들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소통을 위해 노력하고자 했으며, 그 결과 총학생회 차원의 지속적인 의견 수합 및 간담회, 첨단융합학부에 관심 있는 모든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한 공청회를 통해 첨단융합학부 설립 준비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교과과정, 셔틀 학식 등 학생들의 생활과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밝혔습니다. 네, 학생 사회와의 소통이 부재했다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이후 준비 과정에서는 뜻을 같이 한 점이 다행이네요. 그렇다면 첨단융합학부의 교육체계는 어떻게 됩니까? 네, 첨단융합학부의 교육체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2학년 때는 첨단융합학부와 나의 미래라는 전공 과목, 베리타스 세미나와 베리타스 프로젝트라는 교양 과목을 수강하며 기초 역량 강화 및 전공 탐색의 과정을 거칩니다. 2학년 2학기 전공 진입 후 3학년 때 전공 심화 및 진로 탐색 과정을 거치고 4학년 때는 전공 과목인 조인트 벤처 시뮬레이션, 캡스톤 첨단 융합 연구, 첨단 융합 인턴십을 수강하며 전문가로의 도약 준비를 하게 됩니다. 네, 2학년 2학기 시기에 이루어지는 전공 진입이 특별한 것 같은데요.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네, 아까 2학년 2학기에 전공 진입을 하게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전공 진입은 학생의 자유로운 선택을 존중하되 각 전공에서 권장하는 교양 교과목 체계를 이수한 학생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게 됩니다. 다만 권장 교양 교과목 이수와 별개로 각 전공에 관심과 학업 의지가 있는 학생들이라면 전공 교수들의 심층 면담을 통해 진입이 가능합니다. 전공별 진입 관련 최소 혹은 최대 가능 인원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까지 전반적인 학부 커리큘럼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교육 공간에 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학과별로 배정된 강의동이 있는데요. 첨단융합학부는 우리 학교 몇 동을 사용하게 됩니까? 첨단융합학부는 18동을 중심 공간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작년 여름 학생처장, 총학생회, 자연과학대학, 공과대학, 약학대학 대표자, 학생지원과가 수차례 진행한 첨단융합학부 공간 관련 논의에서 18동 내 IBS 연구소가 종료됨에 따라 해당 공간을 첨단융합학부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재구성할 예정이며 18동 1층의 자유전공학부 공간을 220동으로 이전 후 첨단융합학부가 사용하는 것으로 협의됐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75동 건물의 리모델링이 끝나면 기존 그 공간을 사용하던 대학신문이 이전하고 해당 공간을 첨단융합학부가 사용하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강의실의 경우 중앙도서관 지하 공간을 리모델링에 활용할 계획인데 당장 올해는 완성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중앙도서관 완공 전까지는 기초교육원 내의 강의실을 대형 강의를 위한 공간으로 사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아무래도 기존 강의동과 호실은 이미 사용하고 있기에 첨단융합학부가 들어설 자리가 없을 수도 있겠네요. 첨단융합학부 학생들의 강의 공간 활용에 불편함이 없길 바랍니다. 공간뿐만 아니라 새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선례와 졸업생, 선배라는 개념이 없을 것 같은데요. 신입생들의 학교 생활 적응과 관련해 어떤 방안이 있습니까? 네,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부 및 대학원 재학생을 대상으로 첨단융합학부 신입생을 환영하고 학교 적응을 도와줄 스누티 서포터즈를 모집했습니다. 스누티 서포터즈 1기의 활동 기간은 올해 2월 18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새내기 새로배움터 기획 및 운영, 학생 자치단체 멘토 활동, 그리고 각종 비교과 활동을 진행하며 첨단융합학부 신입생의 캠퍼스 생활 적응을 지원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첨단융합학부의 설립 배경과 구체적인 구성 과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어지는 2부에서는 첨단융합학부가 올해 출범한 이후 실제 교육을 비롯한 활동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노현채 기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시셔연구소 2부 이어가겠습니다. 앞서 첨단융합학부의 큰 틀에 대해 알아보았다면 이번 시간에는 구체적인 활동 내용과 학생들의 반응은 어떠한지에 관해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2부는 이로키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우선 첨단융합학부가 이번 연도 처음 신설되었는데 신입생 선발 이후 어떤 활동들이 주로 이루어졌습니까? 첨단융합학부는 이번 2024학년도에 총 218명의 신입생을 선발했습니다. 지난 2월 29일에는 학부의 잡채 입학식을 학부모들을 초청하여 진행했고 1학기 개강일인 지난 3월 4일 해당 학부 건물인 18동 101호 강의실에서는 학부 출범식을 개최했습니다. 해당 출범식에서 유홍림 총장은 축사를 통해 첫 발걸음을 축하하며 융합교육의 미래 가치를 강조했습니다. 또한 송준호 학부장은 답사를 통해 대학본부의 전폭적인 지원과 학내 여러 기관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탄생하였음에 감사를 표하며 신학로를 개척하는 정신으로 창의융합교육 혁신을 이루겠다는 각오를 전했습니다. 네, 입학식은 기존 신입생들과 동일하게 첨단융합학부의 학부모 초청 자체 입학식이 진행되고 이후 새롭게 학부 출범식이 진행되었군요. 그런데 신입생 하면 입학 이전 새내기들을 위한 여러 행사도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루어졌나요? 다른 단과대학과 마찬가지로 첨단융합학부에서도 개강 이전 새내기들을 위한 여러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학부 자체 행사로는 새내기 새로 배움터와 신입생 환영회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행사와 같은 경우 타 단과대에서는 보통 해당 단과대학의 학생자치회에서 기획하게 되는데 첨단융합학부의 행사들은 일부에서 설명드린 스누티 서포터즈의 도움을 통해 기획 및 운영되었습니다. 신설학부인 만큼 다른 단과대와는 달리 운영 및 기획을 맡을 학생자치단체가 없는 상태에서 이를 대비하기 위해 타 학부 학생들을 모집한 겁니다. 특히 새내기 새로 배움터의 경우는 지난 2월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이루어졌는데 이를 기획하기 위해 서포터즈를 우선 선발하여 지난 1월 2일부터 새내기 새로 배움터를 준비하기도 했습니다. 네, 다행히 새내기 새로 배움터, 신입생 환영회와 같은 행사가 동일하게 진행되었군요. 첨단 융합학부의 학생자치단체를 대신할 스누티 서포터즈에 관한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스누티 서포터즈와 같은 경우 첨단융합학부 설립준비단에서 작년 12월부터 올해 2월 9일까지 모집을 진행했습니다. 총 100명의 학부생 및 대학원생으로 구성된 스누티 서포터즈는 인문대학 10명, 사회과학대학 9명, 자연과학대학 9명, 공과대학 22명 등 다양한 전공 배경을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선발 과정에서 우선적으로 평가된 항목은 학생 자치활동 등 다양한 비교과 경험의 유무입니다. 비교과 경험이 풍부한 선배들을 멘토로 첨단 융합학부의 새로운 학생주도 비교과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함이라고 분석할 수 있습니다. 선발된 인원들은 행정팀, 기획팀, 행사팀 등 여러 팀으로 나누어져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으며 짝선짝후 프로그램 등 신설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첨단 융합학부 학생들을 돕고 있습니다. 특히 학부 단위의 학생자치회는 학부생들의 편의를 위해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스누티 서포터즈의 도움을 받아 올해 6월 초대 학생의 출범을 위한 준비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네, 첨단 융합학부의 비교과 활동들을 새롭게 구성하는 데에 스누티 서포터즈가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첨단 융합학부가 앞으로 계획 중인 비교과 활동에는 구체적으로 무엇이 있습니까? 첨단 융합학부의 행사 중 스누티 투 필즈는 1년에 한 번 일주일간 진행되는 해외 연수 프로그램으로 실제 산업 현장을 체험할 수 있도록 기획하고 있습니다. 이번 2024년에는 여름방학 혹은 겨울방학에 실리콘밸리 정신, 과거부터 현재, 그리고 미래라는 이름의 프로그램이 기획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의 경우 재학생과 동일한 조건으로 스누티 서포터즈도 참가할 수 있습니다. 네, 지식 전달에 더해 현장 경험까지 첨단 융합학부의 다양한 비교과 프로그램이 준비되고 있네요. 그렇다면 교과 과정의 경우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해당 학부에는 5개의 세부 전공이 존재하는데 전공 필수 과목의 경우 학부 공통 전공 필수 과목과 전공별 전공 필수 과목으로 나누어집니다. 그 중에서 이번 1학기 개설된 과목은 학부 공통 전공 필수인 첨단 융합 전공과 라이비렛 1 탐색 교과목입니다. 해당 교과목의 경우 5가지 세부 전공들을 전체적으로 소개하는 과목으로 학생들의 전공 탐색을 돕기 위한 과정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2학기에는 5개의 세부 전공을 체험할 수 있는 첨단 융합 전공과 나의 미래 2 체험 과목이 각각 개설되어 첨단 융합학부 학생들이 그중 2개 이상을 선택하여 이수해야 합니다. 네, 전공 필수 과목인 첨단 융합 전공과 나의 미래 강좌를 통해 학생들의 전공 탐색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해당 강좌 외에 다른 교과 과정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네, 해당 학부 학생들은 창의 및 융합 선택교양 강좌인 베리타스 강좌를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합니다. 이외에 교양 교과목 이수 과정은 학문의 기초 영역, 학문의 세계 영역에 있어서 기존의 공과대학의 이수 규정과 비슷한 양상을 보입니다. 이번 학기와 같은 경우 학문의 기초의 수량적 분석과 추론, 과학적 사고와 실험, 컴퓨터와 정보 활용 영역에서 영역별 한 과목씩 필수로 이수해야 합니다. 그러나 2학기부터는 이 3가지 영역에 대해 본인이 원하는 세부 전공에 맞게 제한 없이 유동적으로 과목을 수강 신청하여 10학점을 이수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각 세부 전공에서 권장하는 교양 교과목 체계가 존재하여 각 세부 전공에 알맞도록 이수한 학생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입니다. 앞선 일부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권장 체계와 맞지 않더라도 심층 면담을 통해 각 세부 전공에 진입할 수는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현재 진행 중인 1학기의 경우 필수 교양 및 필수 전공 과목으로 인해 어느 정도 수강 제한이 있는 상태이며 다음 2학기부터 보다 자유로운 교양 선택을 통해 전공 탐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첨단 융합학부 재학생의 전공 진입 이후의 교과 과정은 어떻게 됩니까? 해당 학부 학생들은 세부 전공의 2학년 2학기에 진입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일반적으로 6학기 동안 배워야 하는 전공 필수와 전공 선택 과목들을 해당 학부 학생들은 5학기 만에 이수해야 합니다. 이로 인해 전공 과목들이 타 학부의 경우 2학기에 걸쳐서 배우는 과목을 단학기로 압축시켜 배워야 한다는 문제점도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교과 과정에 대한 논의는 학부 교과 과정 확정 이전인 작년 8월 1일 학내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내부 공청회에서 집중적으로 다루어졌었습니다. 해당 논의 과정에서 첨단 융합학부 측은 단학기 과목의 경우 1, 2 과목으로 나누어진 과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깊게 다루지 않아도 되는 내용에 한해서 설정한 것이라고 답변하기도 했습니다. 한 공청회 참여 학생은 교수님들이 다양한 의견을 수용하고 커리큘럼 구성을 위해 고민하고 있다는 것이 느껴졌다고 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많은 의견 수합과 논의를 통해 첨단 융합학부 학생들의 교과 과정이 결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신설된 학부이다 보니 많은 의견 나눔을 통해 교과 과정을 편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이번 학기에 진행 중인 첨단 융합학부의 교과 과정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해당 학부 재학생들의 입장에서 설명해 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첨단 융합학부 출범 이후 학부 외적으로 발생한 변화도 있습니까? 우선 1부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첨단 융합학부의 경우 기존에 사용되던 자연과학관 1, 이른바 18동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첨단 융합학부의 교과 과정이 공과대학 학생들과 상당수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이유로 첨단 융합학부 신설 이후 공과대학 부군의 식사시간 혼잡도가 높아졌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학교 측에서 교육부에 내년부터 공대와 농생대의 입학 정원을 증원 신청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첨단 융합학부의 신설과 더불어 이공계열 학생 증원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아직 출범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은 학부인 만큼 과도기를 넘어서서 안정까지 찾기에는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네, 공간 사용 문제, 입학 정원 증원 문제와 같이 학생 사회에서도 첨단 융합학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군요. 이렇게 기자, 오늘 자세한 이야기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시셔연구소에서는 우리 학교에서 새롭게 설치한 첨단 융합학부의 배경과 설립 과정을 살펴보고 구체적인 운영 상황과 학생들의 반응은 어떠한지 알아보았는데요. 처음으로 도입하는 제도이기에 시행착오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첨단 융합학부가 다양한 학생들이 함께 어우러져 배우며 담대한 도전으로 미래를 열어가는 자유로운 꿈의 공작소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학교 측의 꾸준한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오늘 시셔연구소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